안녕하세요. 레고팜TV입니다. 오늘은 증산 4구역에 대해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증산 4구역이 조용한 듯한데요. 내부적으로는 바삐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해제가 왜 됐는지,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오늘 한번 심의 있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산 4구역이 지금 현재 왜 해제가 됐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증산 4구역 이제는 외부에서도 다 아시잖아요. 해제됐다고 언론에도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은 수색 증산 뉴타운이라고 하지만 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가 정확한 법률적인 표현이고요. 네. 그 지구 안에 증산 4구역이 있습니다. 다른 다양한 구역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증산 4구역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 구역으로 보면은 증산 4구역에 해제가 됐지만 지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라는 거는 뭐 증산 2나 증산 5나 다 이렇게 묶여있는 지역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증산 2구역, 증산 5구역, 증산 4구역, 네. 또 수색들도 여러 가지 구역들이 있어 전체적으로 지구가 있잖아요. 네. 더 큰 지구 안에 증산 4구역이라고 하는 정비 구역이 없어진 것 뿐이에요. 해제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 해제는 됐지만 그 증산 4구역이 있었던 그 곳에는 지구에 해당되는 재정비 촉진 계획법이 또 한 번 규제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건축허가가 안 되는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렇게 먼저 그 부분을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두면서 결과적으로는 2019년 6월 20일에 서울시장으로서 해제가 됐네요. 지형도면까지 고시가 됐죠. 네. 토지동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깝죠. 예, 꼭 되기를 원했었는데, 예. 그렇죠. 그렇다면 해제가 됐는데 현재의 움직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지금 발밑에서 굉장히 여러 움직임들이 보이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인데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해제 고시까지 이루어졌는데 네. 뭐 지역 주민들이야 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외부인들은 해제됐다는 결론만 아는 상태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제 어떻게 사실관계를 한번 요약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해제가 됐는데 네. 왜 해제가 되었느냐? 그 원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넓은 정비구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75%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해제되었다. 이게 맞고요. 토지 면적 부분은 아직 어떤 통계 부분을 저는 못 들어봐서 네. 원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일단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수가 안 됐다. 그럼 그거 하나로 끝난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증산 4구역은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데 일몰제가 최초에 걸린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일이지만 2012년도 7월 26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잖아요. 네. 구역이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재개발에 출발을 하는데 이제 2014년 8월 11일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죠. 네. 그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2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2016년 8월 10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 당시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들도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을 올렸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어떤 소송도 거치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올해 6월 20일 날 해제됨으로 인해서 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완전 해제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완전 해제가 됐는데 그 전에 촉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큰 그림상에서 보면은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위에 있는 거고, 네. 그 안에 증산 4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역이 좀 작은 개념이에요. 네. 얘는 일단 해제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좀 둘러싸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네. 촉진 계획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얘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변경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뭐 짧으면 한 10개월, 보통 한 1년 정도라는 시간이 걸려요. 해제 이유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해제가 되더라도 네. 한 1년 정도는 행정적인 절차가 가해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존 증산 4구역에 뭐 녹지 공간이나 기반 시설이나 도로 면적이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상에서. 네. 그래서 이 계획이 그 수액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씩 바꿔주는 작업이 거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촉진 계획이 변경이 되려면 네. 제 개인적인 예상은 내년 2020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늦어도 4월 정도면은 촉진 계획이 변경이 완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제 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굉장히 짧죠. 네, 굉장히 짧아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사구역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주민들은 이제 굉장히 다수가 네, 어떤 개발을 원하잖아요. 간절히 원하죠. 그렇죠. 네. 어떤 개발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뭐 논의도 되고 있고 설왕설래하지만 네. 개발을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시간 제한이 걸리는 거죠. 지금이 8월 초잖아요. 네. 그러면 약 6개월, 7개월, 한 10개월 남았을까요? 8개월에서 10개월 보죠. 그 기간 내에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답을 찾아서 촉진 계획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답을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은평구청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그게 행정적인 절차라서 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단합하고 합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촉진구역 변경이다 그러면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못한다. 촉진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건축허가가 날 겁니다만 네네. 그 지금은 변경하는 과정이니까 아직까지는 건축 행위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빌라 건축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단독주택을 매수해 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잠겨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은 허름한 빌라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는 걸로 예, 느껴지는데 많이 촉박합니다. 네. 그래서 증산 4구역에서 그 해제됐지만 증산 4구역이라고 할게요. 4구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진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는 기존 재개발과 하나는 지금은 도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네, 이제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은평구청 앞에서 그 피켓도 시위도 들고 하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은평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를 8월 21일, 8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고요. 도시재생하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가지고서 한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들도 레고팜 TV에서도 시간이 된다면 그날 한번 방문해보고 싶고요. 네네. 예. 주민 설명회니까 다 같이 그렇죠. 참여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지역 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다시 개발을 하자. 네. 이런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떤 추진을 가칭, 하고 있죠. 네. 준비 추진위 상태를 만드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해서 개발 사업을 방법을 달리하는 거지만 개발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재개발이라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는데 네.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기존 재개발로 갈 수 있을까요? 시간은 이제 빼놓고 나서 갈 수 있는지. 그렇죠. 뭐 희망은 하지만 네.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 이유가 재개발이라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하게 그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야만이 이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노력해서 조합을 설립하고 쭉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들이 짧게 표현하면은 노불량 건축물, 또 과소필지,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가 왜 해제가 되었냐면 수색 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수색 증산 그 당시에는 뉴타운이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가지고 뉴타운이었어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다른 조건들이 없이 건축 노후도만 봤어요. 그래서 노후도가 뒤늦게 충족이 되면서 정비구역이 2012년도에 뒤늦게 지정이 돼서 증산 4구역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서 보면 노후 분량은 이해가 가는데요. 예. 가소필지라든가 주택 접도율, 호수 밀도는 좀 알아듣겠는데요. 예. 가소필지하고 주택 접도율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제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사실은 그 정의가 그 면적으로 이제 토지 면적이잖아요. 네. 토지 면적이 90평 제곱미터, 90해배라고 표현하는데 제곱미터 크기예요. 이 크기보다 작으면 과소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주거용으로 90제곱미터는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90제곱미터 약 30평도 채 안 되죠? 20, 한 7, 8평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 구역 내에 뭐 40% 이상을 차지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네도 그걸 보기가 너무 사실 귀찮죠. 다 던지수 떼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주택 접도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4m 이상 4m 이상 도로가 접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주택 접도율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이 있는 거고요. 호수밀도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마찬가지로 막 건물과 건물 사이가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화재에도 노출되면 위험하고요. 가령 또 일조권도 많이 열악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요건들을 따졌는데 궁극적으로 증산 4구역 같은 경우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만약에 정비구역이 가려면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도 하나, 나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은평구청에서 주무관님하고 확인한 바로는 사실은 이거 제가 작년 봄에 주무관님하고 20, 30분 통화한 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다 충족이 안 돼요. 나머지 하나 노후 분량만 충족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향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변경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도정법 내에서 이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기존 재개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게 사업성이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요. 재개발로 간다면 사업성 저는 높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존 재개발을 그렇죠. 원하고 사업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재개발을 희망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역세권 재개발을 또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추진위원장을 하신 분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이제 제가 일부러 소식지를 스캔 받아서 올려드렸는데요. 증산 4구역이 궁극적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확연하게 느끼는 바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면 250m, 500m 이런 거 이전에 이것은 그 법률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이쪽에서 보면은
임원은 3년간 보유하고 1년 거주 이런 요건들이 나와요. 이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동의서를 개발을 하는 게 목적이고 네. 동의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거나 조합이 만들어져서 임원으로 가는 부분들은요, 나중에 논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논한다면 좀 애로사항이 클 겁니다. 대표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추진을 하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가고자 하는 의미로서 올려드린 것 같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죠. 네. 그 역세권 시프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개발 방식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부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서울시 정책이니까요. 임대아파트 짓자는 소리고요. 그렇죠. 다만 증산 4구역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출구는 찾아야 되니까 사업성도 좀 나중에 따져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은 출구를 찾는 게 더 급하니까 보면 이제 승강장 기준으로 이게 증산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 250m가 1차 범위입니다. 그리고 2차 범위가 250m에서 500m 범위가 있고요. 2차까지 하면은 증산역에서 증산 4구역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네.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좀 그 예외적으로 네. 사업 부지가 잡히고 그 바깥쪽까지 잡히는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좀 혜택도 좀 설득해서 주민들이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가지고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절차를 본다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요. 지구단위 계획이 해제된 데서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역세권 시프트나 그런 데서는 정비계획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요. 그럼 일단은 주민 제한이 먼저 들어가야 그렇죠. 중요한 것은 주민이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이 개발 방식을 최대한 빨리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동의서도 받고 전문가 초빙하고 네. 이래서 역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두 군데로 갈려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묶는 게 최우선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 부류가 있는데 왜 정확한 두 부류의 뜻은 모르겠어요. 양쪽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합할 수도 있고 이제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서둘러야 될 부분은 이 절차를 보면 나와요. 주민이 지구단위 계획을 주민이 제안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은평구청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구청에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구청에서 자문을 들은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이게 행정적인 절차거든요. 여기까지 가는데도 사실은 단계가 하나, 둘, 세 단계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많이 걸립니다. 내년 초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장담을 못 하겠어요.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정말 어떤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촉진계획 변경을 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죠. 주민들의 단합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렇죠. 시기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절차에서 이제 그 위에 부분을 갖다가 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절차를 쭉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반 단계에서 여기까지 해서 결정이 된다면 촉진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여기까지 가려면 제안서 작성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서 사구역 주민들이 구청으로 다시 서울시로 넘어가고 이게 다시 주민공람 거치고 대상권의 침해를 거치니까 네. 주민공람공간도 기본 한 달씩 걸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약간 서두르는 면도 없잖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개발을 원한다면 일단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요. 여담입니다만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있죠. 오늘은 날씨가 쨍쨍했지만 어제 그제 뭐 국지성 소나기도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동네를 걷다가 반지하 사시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물이 샌 거죠. 그죠. 그 바깥으로 이부자리나 꺼내놓고서 그거 말리시면서 물 퍼내고 그걸 봤거든요. 제가 속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개발을 하긴 해야 될 지역인데 현실적인 또 벽이 부딪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꼭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지금 8월 21일과 24일, 예, 이 21일이라고 그렇죠. 24일하고 네. 이 양 당일간에 이틀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 과연 어떤 답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주민들한테 이제 제안을 해서 얼른 받아와라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네. 구청 입장에서는 대안,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할 수 있죠. 주민들이 스터디하고 협력해서 하시라고 어떤 걸 선택해달라고 그러면 도와드리겠노라고 이런 절차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네. 끝으로 증산 사구역에 대해서 네. 아주 객관적인 시점에서 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는 쪽인지 아니면 저는 뭐 개발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개발이 됐으면 예. 새로운 신축을 지어서 이런 빌라촌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남개발보다는 네. 어쨌든 저기가 건축 허가가 풀린다면 네. 남개발은 뻔한 거거든요. 네. 남개발보다는 판상형 아파트가 싫어도 저는 판상형 아파트가 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요. 빌라보다는. 빌라보다는 예.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증산 사구역 주민들의 좋은 의견으로 해서 힘을 합쳐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면서요. 레고팜 여기까지 레고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